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제어문 중에 if를 사용한 조건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의 기본 형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쓰면서 좀 보면은 if문의 기본 구문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 if 한 칸 띄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문을 써주시면 돼요. 조건문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는 조건문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for나 while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요 뒤쪽에 콜론을 찍어줌으로써 이 조건문이 어디까지 반복이 되겠다라고 조건문이 시작되는 그 블록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땡땡을 찍어주시는 점을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서 네 칸을 띄워주시고, 네 칸은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탭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띄워주셔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그 다음에 조건문 1이 참인 경우, 조건문 1이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문장 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조건문 1이 참인 경우에 문장 하나만 실행될 게 아니고 혹시 두 개를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줄에다 4칸 띄워주신 다음에 조건문 1이 참인 경우 문장 2를 실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if 구문의 기본 형태를 우선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니까는 if 조건문 1하고 문장 1, 2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은 else 하고 이렇게 콜론을 찍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4칸을 띄워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조건문 1이 거짓인 경우 실행되는 문장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 전체를 보면은 만약에 조건문 1이 참이다 라고 하면은 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문장 1, 2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해당되는 문장 1, 2가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건문 1이 거짓이다, 그럴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있는 문장 1이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if 구문의 그 구문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요 조건이 지금 하나만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요 조건을 하나만 쓰지 말고 여러 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고 해서 그거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조금 else를 조금 더 내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조건문 1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문장 그 다음 줄에다가 이번에는 else를 쓰지 말고 else if의 약자인 elif라는 애를 써주시면 돼요. elif, else if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문 1이 참인 경우에는 문장 1, 2가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고 조건문 2가 참인 경우, 조건문 2가 참인 경우에는 뭐를 실행하는가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4칸 띄워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조건문 1이 거짓이고 조건문 2가 참인 경우 실행되는 문장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else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 표현이 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 조건문 1이 거짓이고 조건문 2도 거짓일 때 그때 실행되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if랑 else가 기본적인 if 구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조건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elif라는 애를 써가지고 여러 개의 조건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eli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수만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elif 중간에 들어가는 요 elif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무한히 많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조건문 1이 참인 경우 요 아래에 해당되는 블록에 내용이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고 조건문 2가 참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조건문 1이 거짓이고 조건문 2가 참인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해당되는 가운데 블럭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문 1과 조건문 2가 모두 거짓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else에 해당되는 여기 블럭에 해당되는 마지막 블럭에 그 문장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if문들의 이런 조건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건문들은 항상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 연산자여야 해요. 그래서 그 참거짓을 판단한다, 그 얘기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는, 불자료형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불자료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if문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시기 전에는. 따라서 이제 불자료형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그 찍어놨던 올려놨던 자료형 중에 불자료형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if문 영상을 마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몇 개 해보면서 좀 보도록 할까요? 가장 쉬운 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선은 스크립트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 돼요. 어떤 거를 할까요? 우선 가장 뭐 기본이 되는 예제다라고 하면은 양수, 음수, 영인 것을 판단하는 이런 조건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함수값 value다 라고 해서 어떤 함수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5 값을 갖는다, value의 약자인 val로 그냥 써줄게요. 그래서 어떤 값이 마이너스 5 값을 가질 때 요 5값 마이너스 5 값을 갖는 벨이라는 함수가 벨이라는 변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0값인지를 판단하는 if문 구문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보면은, if 한 칸 띄시고 조건을 써줘야겠죠. 벨이라는 변수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큰 경우 그럼 얘는 양수다 라고 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건이 요거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else로 마무리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얘가 0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벨이라는 애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는 음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벨이라는 애가 0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는, 걔는 else라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 print, 걔는 지금 0보다 큰 값도 아니고 작은 값도 아니니까는 0 값을 갖겠죠. 그래서 0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실행을 해 볼까요? 런하고 런 모드를 누르시거나 F5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5 값은 음수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요 if 구문을 통해서 마이너스 5라는 애는 음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플러스 5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번에는 양수다 라고 지금 뭐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통해서 if 구문에 대한 기본 이제 형태는 하나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벨이라는 변수에다가 숫자 값을 넣어가지고 얘의 그 조건
요 값을 넣어준 다음에 그 값을 어떤 조건에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과값을 봤는데, 이것 말고도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불자료형이나 문자열 자료형에서도 논리 연산이 이제 그 잘 실행되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좀 하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거는, 그 모든 자료형은 각각의 자료형 설명을 드리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모든 자료형은 불자료형으로 변환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숫자형에서는 불자료형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을 했었죠? 참인 경우는 0이 아닌 숫자들, 0이 아닌 숫자로 값이 돼 있으면은 걔는 참이고, 그리고 반대로 다시 얘기해 보면은 거짓일 경우는 0인 경우, 값이 0인 경우에는 거짓으로 나온다. 그리고 문자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참거짓을 나타낼 수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문자열에서는 한 개 이상의 문자가 있는 경우, 그럴 때 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럼 거짓인 경우에는 문자가 없는 경우, 즉 뭐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작은 따옴표가 됐던 큰 따옴표가 됐던 그냥 열고 닫아준 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리스트, 뭐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 여기에서의 참거짓은 어떻게 하는가? 마찬가지로 한 개 이상의 값이 있는 경우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거짓인 경우에는 값이 없는 경우죠. 네,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혹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료형의 뭐 숫자형이나 문자열, 아니면은 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에 관련된 영상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떻게 뭐 예를 들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3,000원이 있으면은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고, 만약에 3,000원이 없으면은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if문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그래서 돈이 만약에 3,000원이 있다. 우선 뭐 특정한 값을 얘기하지 말고 요 money라는 변수를 그냥 참이다 라고 설정을 우선 해봅시다. 그리고 위쪽 거는 우리가 계속 실행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주석으로 달아줄게요. 이렇게 블럭 설정하고 Alt 3 누르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money라는 변수를 참이다 라고 우리가 정한 다음에, 만약에 돈이 있을 경우, 만약에 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버스를 타라. 버스를 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돈이 없을 경우에는 걸어가자. 네, 요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money라는 변수가 지금 참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를 타라 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take a bus 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money라는 변수를 참이다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을 갖고 있다 라고 할게요. 그래서 money라는 변수에 3,000이라는 숫자 값을 넣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네, 실행해 보시면은 버스를 타라 라는 말이 나오죠. 즉 위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모든 자료형은 불자료형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숫자형에서는 0이 아닌 값, 즉 3,000인 0이 아닌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조건문이 참이 돼서 버스를 타라 라는 구문이 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진짜로 0 값을 우리가 넣게 되면은 그럼 요 if 첫 번째 조건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서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요 money라는 변수 값을 0으로 바꿔주시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걸어가라 라는 말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듯이 숫자형에서는 0이 아닌 경우 참, 0인 경우 거짓으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다른 예제들도 여러분들이 문자의 열에 대해서 이제 참거짓에 해당되는 뭔가 변수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본 거죠. 요 money라는 변수에 true라고 아예 정해준 경우랑, 그리고 3000이라는 0이 아닌 값을 넣었을 때의 결과값, 그리고 0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의 결과값에 대해서 각각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자료형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if문을 또 짜본 거고, 첫 번째는 숫자에 대해서 어떤 숫자 값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주어서 봤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이런 불자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어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뭐냐, 비교 연산자 이용해 가지고 조건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한 예제랑 뭐 똑같은 건데, 요 첫 번째 한 예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비교 연산자에 이용한 값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면 a라는 값이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a가 1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프린트 뭐 100 값이 출력이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프린트 200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A라는 애가 10보다 클 경우에는 100이라는 애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200이라고 했는데, A라는 애가 1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else에 해당되는 블록의 값인 200 값이 출력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해봤더니 그런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if 구문에 대한 또 다른 예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첫 번째랑 지금 세 번째 예제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비교 연산자를 이용한 우리가 if문, 여기까지는 비교 연산자를 이용한 if문에 대해서 봤다라고 보신다면은, 두 번째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불자료형에 대한 우리가 if문 에 대해서 봤다. 그럼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리스트나 튜플 내에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참거짓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는 하나의 변수를 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라는 거에는 지금 이름이라는 네임이 들어갔고, 또 뭘 넣어볼까요? 주소. 그냥 다 소문자로 만들어 볼까요? 앞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소, 어드레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메일 주소 뭐 들어갈 수 있겠고, 다음에 뭐 팩스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데이터라는 애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라는 애를 출력을 해봅시다. 네, 실행해 보시면은, 네, 데이터라는 리스트형 변수가 name, address, email, fax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된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럼 또 볼 필요는 없으니까 프린트 부분은 지워주시고, 얘를 이용해서 어떤 구문을 만들 거냐. 만약에 폰이라는 애가, 폰 정보가, 핸드폰 정보가 저 리스트 변수인 데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는 전화를 하라 라고 해서 call이라는 애를 넣어줄 거고, 그렇지 않고 조건문을 하나 더 줄까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저 데이터 안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내라 라는 것을 출력을 할 거고,
어, 폰 정보도 없고 이메일 정보도 없다라고 할 경우, 즉 else라고 해서 그때는 직접 방문해라 라는 구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해보시면은 데이터라는 변수에 리스트형 변수에 폰이라는 애가 들어있으면은 그 폰 정보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라. 만약에 폰 정보가 없을 경우 그리고 대신에 이메일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내라. 그 폰 정보도 없고 이메일 정보도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라 라는 구문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 데이터라는 애 안에는 네임, 어드레스, 이메일, 팩스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폰 정보는 없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문은 만족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문으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 조건문에선 이메일이라는 애가 데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참이 돼서 요 두 번째 블럭에 해당되는 이메일을 보내라 라는 구문이 실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이메일을 보내라 라는 구문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는 어떤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자료형에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해당 변수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요 in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if 구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네, 요거도 주석 처리를 할게요. 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 거는 만약에 요 첫 번째 조건에서 요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겠냐, else if 말고 만약에 조건문 1 안에 여러 개의 또 조건을 한 번에 써주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and랑 or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뭐냐 라고 하면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and, 즉 A and B 이렇게 조건문 안에 A and B 형태로 써줄 경우에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A랑 B 모두 참이어야지 참이다 라는 것이고, or라는 애는 뭐냐, A or B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저 조건문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얘가 의미하는 거는 A 또는 B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예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나 라고 해서 보여드리면은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고 B라는 변수에 8이라는 값을 넣어봅시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A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B라는 애가 8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내가 뭘 출력을 할 거냐, AAA라는 문자를 출력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것을 출력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BBB라는 애를 출력을 할 거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조건문이 A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는 A 10이고 B는 8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AAA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AAA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출력해보시면 AAA라는 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AND라는 애가 의미하는 거 A도 참이고 앞쪽에 해당되는 것도 참이고 뒤에 해당되는 것도 참이기 때문에 모두 참이어서 이 조건문이 참이어서 AAA라는 게 출력이 됐어요. 그럼 만약에 뒤에 조건을 AND 뒤쪽에 있는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조건은 and 앞에 있는 조건은 참이고 뒤에 있는 조건은 지금 거짓이 되겠죠. b가 8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보다 크다라는 것은 거짓이 돼요. 요 and 앞에는 참이고 뒤에는 거짓이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요 구문, 요 조건문은 거짓으로 우리가 판명이 나게 될 거고, 따라서 BBB라는 게 출력이 될 거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 출력을 해보시면은 BBB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러면은 5어라는 애를 써봅시다.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and 대신에 5어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참, 뒤에 거는 거짓이에요. 얘는 참이고 뒤에 거는 거짓인데, 지금 A or B 요 조건문 구문에서 보면은 A 또는 B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요 전체적인 조건문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5 앞에 있는 애는 참이고 뒤에 있는 애는 거짓이지만 둘 중에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요 조건문 자체는 우리가 참으로 판단을 할 거다. 따라서 요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AAA라는 결과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AAA라는 값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구문 설명은 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확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구문들을 조건을 추가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조건문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비교자료형, 비교연산자를 이용한 방법과 그리고 불자료형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내에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참거짓을 판단을 해서 if문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and나 or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조건문의 참거짓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if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